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컨설팅 초보가 초보에게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3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2점대 이제 후반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점수대의 아이들이 이제 진학 지도와 입시 지도를 하기에 제일 힘들고 애매한 점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이제 기대치가 높은데 이제 그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뭐 넓다고 하면 넓지만 이제 합격 가능한 대학이 아주 이제 안정권인 대학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죠. 이제 이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그래서 요 정도 점수대 친구들이 재수, 삼수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에 입학했었던 학교에 돌아가는 경우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지도하기도 가장 어렵고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진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과 내신 2.5부터 2.9까지 입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가능한 대학이 중경예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이제 중경예시, 건동홍, 국숭세단까지가 이제 요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대학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 점수대 친구들이 강남이 아닌 친구들은 요 라인의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스펙트럼을 요렇게 놔둔 거는 강남이기 때문에 요 국승세단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 타 지역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 점수대의 친구들이 이제 여학생들은 여대가 있어서 조금 더 가기가 편한데 타 지역 기준으로 보면 요 점수대의 친구들이 가천대 붙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놔둔 겁니다. 논술과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뚫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합격 가능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기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생기부를 챙기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2.5에서 2.9, 2점대 후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애매하고 부족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틈새를 이제 노려야 되는데 그 틈새가 생기부라는 거죠. 세특이나 출결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생기부 적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적어서 생기부를 화려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생기부 챙기고 막 수행 챙기고 그러는 거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어차피 정시야.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시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현역은 수시가 1장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육론수를 쓴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생기부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모의고사는 수시를 쓰는 참고 자료다. 제가 여기에다 왜 이 모의고사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자꾸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나름 이제 학교를 벗어난 전국 등급이 등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쓰는 거지 고1, 2 모의고사는 수능과 연계성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쓸 수 있지만 수학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이제
뭐 6월, 9월까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한 방향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어떠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시로는 뭐 국숭세단 정도의 점수가 안정권인데 모의고사는 한 방향으로 최소 중경예시 정도의 점수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이런 친구는 이제 수시의 마지노선을 어디로 쓰냐 하면 중경외시로 써야 돼요. 왜냐? 이 친구가 9월 모의고사까지 중경예시 합격 안정권의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다는 건 이 친구가 수능을 망쳐도 건동홍 정도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시 합격 가능성보다는 조금 위의 학교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점수가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그래 모의고사 점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니까 하위권 점수가 국숭세당 점수고 가장 잘 나온 점수가 이제 중경예시가 애매한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친구는 절대적으로 수시에서 안정을 한 장을 써야 됩니다. 재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면. 네. 재수를 할 거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다는 건 수시를 쓰는 그 라인을 잡는 걸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재수를 하지 않을 거라면. 네. 그래야 수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과 내신 2.5부터 2.9까지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문과보다 내신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조금 더 높게 잡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로 비교하면은 한 2점 뭐 초중반이라고 이제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과 내신 2.5부터 2.9까지는 생각보다 수시 쓸 수 있는 학과가 조금 더 있어요. 문과보다는. 그래서 수시 교차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그런 상경 계열 이제를 보면은 수학 가중치나 생각보다 과학 가중치를 주는 그런 전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면은 이제 문과 친구들보다 조금 더 가중치를 받아서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수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대에 특화된 학교들, 인하대, 광운대, 아주대에서 과를 골라서 갈 수 있다면 이런 쪽에 선택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이제 직어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부산대가 직어국의 대표 주자인데 부산대, 뭐 경남대, 경북대, 뭐 충북대, 충남대 뭐 그런 이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전자전기 컴퓨터를 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전이라든지 뭐 수자원 공사라든지 그런 지방에 이제 그 본사가 있는 뭐 저기 LH는 전주에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지방에 본사가 있는 그런 그 회사들 같은 그 공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어국 학생들을 의무로 뽑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대기업 취업이 목표다, 안정적인 직장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직어국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제 그 할당을 받아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는 게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쓰고 이제 채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지역 이야기고요. 강남 지역에서 굳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직어국을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강남도 이제 강남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지역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강남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고 봐요.
자, 수시에서 요 정도 이제 2점대 후반 친구들의 이제 점수 친구들은 수시에서 종합과 논술의 비중을 3대 3, 그러니까 이제 이 3대 3이 5대 5. 그러니까 세장 이제 종합 전형을 3장, 논술 전형을 3장 이렇게 3장 정도로 잡아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논술 인원이 계속 줄고 논술 비중이 점점 줄어가긴 하지만 논술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강남이기 때문에 논술 대비와 준비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은 조금 상향을 쓰고 종합 중에서 안정을 한정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은 학교인데 성적이 안 되는 학교가 있다면 논술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요 정도 점수대 친구들이 논술도 또 잘 뚫기도 합니다. 재수는 제발 신중하게. 통계적으로 이 성적대 친구들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다. 저는 진짜 그래요. 이제 이 점수대 친구들을 저는 계륵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뭐 성적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계륵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요 정도 점수대 친구들 중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공부를 다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요 정도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잘 없어요, 사실. 네. 그럼 요 정도 점수대를 받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제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학습 능력은 뛰어난데 노력이 부족한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뭐 공부 재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 그러니까 공부 센스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죠. 열심히는 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죠. 노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센스가 부족해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재수하면 안 되죠. 수능 못 봐요. 그런 친구들. 수능은 뭐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 그래도 머리 좋고 센스 좋은 친구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은 안 돼요. 즉 정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시가 안 된다는 건 재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머리는 좋지만 이제 노력이 부족한 센스가 공부 학습 센스가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재수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 안 하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절대적으로 공부 열심히 할 가능성이 없어요. 힘들겠죠. 놀고 싶겠죠. 부모 속만 타게끔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재수하라고 바람 넣지도 마세요. 이 친구 때 아이들이 걸어놓고 재수를 하면 걸어놓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 점수대의 친구들이 걸어놓지 않고 재수를 하면 처음 합격했던 학교보다 더 낮은 학교를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수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점대 후반 3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초보가 수시 컨설팅, 초보가 초보에게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4탄만 남았습니다, 이제. 3점대 초반. 왜냐하면요, 수시를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이제 점수대이기 때문에 제가 3점대 이제 초중반까지만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